미국 육군 레인저 남성 특수요원이 한국에 와서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한미 군사 합동 훈련 때문에 한국 방문 후 그는 왜 한국을 조국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한국 군대의 사고방식에 감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악셀 프리맨 중위입니다. 28살의 나이로 미국 육군 레인저 중 가장 젊은 축에 속하며 이번에 한국에서 진행되는 국제훈련 임무에 선발되었어요. 저는 화천 산악훈련기지 입구에 서서 재킷을 뚫고 들어오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작은 얼음 바늘처럼 느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한국산의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얼어붙게 하네요. 저는 무거운 배낭을 다른 어깨로 옮기며 중얼거렸어요. 여기 있는 것이 달갑지 않았죠. 미국에는 더 좋은 훈련 시설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기지 주변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높은 소나무들을 지켜봤어요. 그 나무들은 마치 낯선 사람이 그들의 땅에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는 조용한 경비병처럼 저를 다시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한 여성이 완벽한 자세로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그녀는 깔끔한 한국 해병대 제복을 입고 있었고 햇빛에 반짝이는 다채로운 국기 패치가 달려 있었어요. 그녀는 저보다 거의 30cm 정도 작았지만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서 있어서 그 키 차이가 중요하지 않아 보였어요. 환영합니다. 프리맨 중위님, 저는 대한민국 해병대의 이수연 중위입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엄격한 군인 자세와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앞으로 3주 동안 당신의 훈련 파트너가 될 거예요.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중희님. 저는 뻣뻣하게 대답했어요. 언제든지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중희는 작은 건물을 가리켰어요.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팀의 세 번째 멤버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는 함께 걸어가 다른 제복을 입은 또 다른 여성이 테이블에 펼쳐진 지도를 연구하고 있는 곳으로 갔어요. 우리가 방에 들어가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어요. 이분은 일본 육상자위대의 다나카 에리카 대위예요. 이중희가 설명했어요. 산악 구조 작전의 전문가시죠. 다나카 대위는 약간 고개를 숙였어요. 두 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살짝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건 제가 예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미국에서는 명령만 따르는 터프한 군인들과 일했거든요. 여기서는 공손하게 말하고 인사하는 두 여성과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실제 압박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의문이었죠. 우리의 임무는 세 가지 과제를 완수하는 거예요. 이중희가 벽에 걸린 큰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산악 생존, 해안 상륙 작전, 그리고 민간인 구조조, 내일 산악 생존 훈련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날 밤 병영의 작은 침대에서 저는 일기를 썼어요. 한국에서의 첫날 모든 것이 다르네요. 뭘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시아 군인들은 너무 공손해서 실전 상황에서 효과적일지 의문이에요. 내일 그들이 압박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게 되겠죠. 저는 일기를 닫고 천장을 응시했어요. 한국 산악기지의 낯선 소리들이 제 귀에 가득 찼어요. 멀리서 들리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하는 목소리들, 숲속에서 울리는 이상한 새 소리들, 그리고 소나무 사이로 계속해서 속삭이는 바람 소리. 제가 모든 것에 대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영문 밖에서 들리는 움직임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훈련이 곧 시작될 참이었죠. 저는 재빨리 장비를 모아 밖으로 나가 이중희와 다나카 대위를 만났어요. 우리는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발걸음마다 공기는 더 얇아지고 차가워졌어요. 추위에도 불구하고 등에는 땀이 맺혔어요. 우리는 해가 지기 전에 이 협곡을 건너야 해요. 이중희가 앞쪽에 있는 땅의 깊은 틈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 후에는 저 너머 보호된 계곡에 캠프를 설치할 거예요. 저는 협곡을 가로지르는 좁은 나무 다리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저 다리는 별로 튼튼해 보이지 않네요. 다나카 대위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건너기 전에 지지 로프를 확인해야 해요. 우리가 다리에 가까워질 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부드럽게 내리던 비는 금방 시야를 가리는 폭풍으로 변했어요. 비바람이 많이 불어서 몇 미터 앞도 보기 힘들었어요. 이건 일기예보에 없었어요. 이중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서둘러야 해요.
우리가 다리의 중간쯤 왔을 때 산을 통해 큰 우르릉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발 아래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산사태. 다나카 대위가 소리쳤어요. 뛰세요. 우리가 다리를 가로질러 달릴 때 제 심장은 마구 뛰었어요. 우리가 간신히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흙더미가 우리 뒤로 무너져 내렸어요. 다리는 부서져 협곡으로 추락하며 우리의 귀환 길을 막았어요. 이 중위는 무전기를 꺼냈어요. 베이스 캠프 여기는 알파팀이에요. 긴급 구조가 필요해요. 오버. 그녀의 호출에는 잡음만 응답했어요. 제가 해볼게요. 저는 위성 전화를 꺼내며 말했어요. 헬리콥터 구조를 요청할게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표준 절차예요. 짧은 대화 후 저는 좌절감을 느끼며 전화를 내려놓았어요. 폭풍이 너무 심해서 공중 구조가 불가능해요. 폭풍이 잦아들 때까지 우리끼리 해결해야 해요. 다나카 대위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는 시계로 온도를 확인했고 그녀의 표정으로 보아 좋은 소식이 아님을 알 수 있었어요. 이 중위는 지도를 집중해서 살펴봤어요. 여기서 북쪽으로 약 2km 지점에 버려진 광산 갱도가 있어요.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그곳에서 피신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그건 훈련 매뉴얼에 없는데요. 때로는 매뉴얼을 넘어서 생각해야 할 때도 있어요. 이중희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생존 상황에서는 지역 지식이 귀중해요. 다나카 대위는 가방에서 여러 개의 작은 패킷을 꺼냈어요. 이것들은 우리 자위대에서 개발한 특수 열팩이에요. 표준 제품보다 3배 오래 지속되고 우리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제 다리는 무거웠고 장갑을 끼고 있었음에도 손가락이 점점 감각을 잃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이중희가 시야가 좋지 않음에도 자신감 있게 길을 찾아가는 모습과 다나카 대위가 망설임 없이 우리 모두와 물자를 나누는 모습을 눈여겨봤어요. 마침내 광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지쳤지만 안도감을 느꼈어요. 안에는 비상캠프를 설치할 충분한 공간이 있었어요. 오래된 광산의 벽은 비바람을 막아주었고 곧 다나카 대위는 돌벽에 춤추는 그림자를 들이우는 작은 불을 피웠어요. 미국에서는 기술과 엄격한 프로토콜에 의존하도록 배워요. 저는 불 위에서 손을 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두 분은 지역 지식과 팀워크에 의존했어요. 이중희는 미소 지었어요. 한국에서는 생존이 개인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잘 지원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배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새롭게 이해했어요. 우리 대피소의 상대적 안전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제1기장이 있다면 무엇을 쓸지 생각했어요. 이 군인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네요. 그들은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지만 오늘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구했어요. 밖에서는 폭풍이 계속 맹위를 떨쳤지만 이 산속 피난처 안에서 저는 제 훈련 파트너들을 새로운 존경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결국 그들에게서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폭풍이 마침내 잦아든 다음날 광산 갱도에서 구조되었어요. 간단한 의료 검사 후 우리는 한국 남부의 분주한 해안 도시인 부산으로 이동했어요. 우리의 다음 도전은 모해 해변 상륙과 인질 구출 작전이었어요. 저는 해변에 서서 얼굴에 따뜻한 아침 햇살을 느꼈어요. 방금 우리가 살아남은 얼어붙는 산의 온도에서 벗어나 반가운 변화였죠. 푸른 바다는 햇빛 아래 반짝였고 군용 보트들이 해안가에서 오르락 내리락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보트들이 우리를 임무의 시작점으로 데려갈 거예요. 목표는 발각되지 않고 해변에 상륙하여 모해적 영토를 통과하고 창고에서 인질들을 구출하는 것이에요. 이중희가 설명했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손가락으로 모래에 빠르게 지도를 그렸어요. 저는 산에서보다 더 자신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제 스타일이네요. 레인저 훈련에서 우리는 해변 상륙을 수십 번 연습했거든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우리 보트는 큰 소리를 내지 않고 해안에 접근했고 우리는 발견되지 않고 얕은 물을 걸어갔어요. 차가운 물이 제 부츠와 바지를 적셨지만 앞으로의 임무에 집중하느라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작은 어선들 사이로 내륙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공기는 터지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맞으면 따끔거리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히지 않는 모의 사격이었죠. 매복이에요. 다나카 대위가 외치며 보호를 위해 나무 어상자 더미 뒤로 뛰어들었어요.
제 훈련이 즉시 발동했고 상황을 평가했어요. 우리는 직접 돌파해야 해요. 저는 확고하게 말했어요. 그게 우리 목표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이중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그들이 정확히 예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눠서 양쪽에서 그들을 측면 공격해야 해요. 다나카 대위는 두 건물 사이의 좁은 골목을 가리켰어요. 이 루트를 따라가면 그들의 방어선 대부분을 우회할 수 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제 본능은 전진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의 접근법도 이치에 맞았어요. 당신들 방식으로 해봐요.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여성들의 전략을 따라 우리는 더 작은 단위로 나눠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어요. 이것은 적들을 혼란스럽게 했고 우리는 성공적으로 매복을 따돌렸어요. 우리는 어떤 팀원도 잃지 않고 인질들이 붙잡혀 있는 창고에 도달했어요. 저는 이 작전이 얼마나 잘 통했는지 놀랐어요. 제 직접적인 전술적 움직임과 이중희의 전략적 사고, 그리고 다나카 대위의 세심한 주의력이 결합되어 우리는 예상치 못하게 효과적인 팀이 되었어요. 훈련이 끝난 후 우리는 작은 해변가 식당에 앉아 지쳤지만 우리의 성과에 만족했어요. 창문을 통해 저는 해안으로 돌아오는 어선들과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현지인들을 볼 수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문제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고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차가운 물병을 홀짝이며 인정했어요. 격렬한 운동 후에 그 액체는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오늘은 다양한 관점을 결합하면 우리가 더 강해진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다나카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에서는 부대 내의 조화를 강조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강점을 제공하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중희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가족 구성원들이 어려움을 통해 서로를 지지하는 것처럼 변화하는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우리가 부산의 해안선을 따라 걸으며 하루의 어획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어선들을 지켜볼 때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짭짤한 바다 바람은 한국 길거리 음식과 어시장의 낯선 냄새를 실어왔지만 그것들은 더 이상 불쾌하지 않았어요. 이 이국적인 곳은 점점 덜 낯설고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서 배울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또 다른 힘든 훈련 연습을 예상하며 일어났지만 이중희는 아침 식사 때 우리를 놀라게 했어요. 오늘은 공식적인 훈련이 없어요. 대신 문화교류의 날을 가질 거예요. 문화교류라고요?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어요. 이건 제가 받은 어떤 브리핑에도 없었던 내용이었어요. 이중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그것이 당신을 더 나은 군인으로, 그리고 합동작전에서 더 나은 파트너로 만들어줘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부산의 유명한 자갈치 어시장이었어요. 저는 이런 곳을 본 적이 없었어요. 거대한 실내외 시장은 활기로 가득 찼어요. 생선 상인들이 신선한 물고기에 대해 외치고 쇼핑객들은 가격을 두고 흥정하고 곳곳에서 강한 바다 냄새가 났어요. 이곳은 한국에서 가장 큰 어시장이에요. 이중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많은 가족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이 가게들을 운영해왔어요. 저는 다나카 대위와 이중희가 상인들과 쉽게 대화하는 것을 감탄하며 지켜봤어요. 그들은 작은 컵에 담긴 생선 수프를 맛보고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이상한 해양 생물들을 살펴봤어요. 어떤 물고기들은 얕은 수조에서 여전히 퍼덕거리고 있었고 다른 것들은 얼음 위에 놓여 있었어요. 이걸 꼭 드셔보세요. 이중희가 저에게 작은 생선 조각을 내밀며 말했어요. 이것은 회라고 불러요. 일본의 사시미와 비슷하지만 다른 양념을 사용해요. 저는 망설였어요. 생선회는 제가 고향에서 먹던 음식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 후에 저는 용감해지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그것을 입에 넣었고 신선하고 깨끗한 맛에 놀랐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저는 인정했어요. 우리는 시장을 걸으며 밀면, 씨앗호떡, 그리고 다른 현지 음식들을 먹었어요. 재미각은 그 자체로 모험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중희가 많은 상인들에게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고
그들의 가족에 대해 물어보는 것을 알아챘어요. 여기 모든 사람을 아시는 것 같네요. 저는 말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애정을 담아 분주한 시장을 둘러봤어요. 제 할아버지는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부산에서 어부였어요. 이 바다는 제 유산의 일부예요.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기념품 상점들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가게였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된 간판에는 전통 한글 서예라고 쓰여 있었어요. 한글은 한국의 알파벳이에요. 이중희가 설명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로 여겨져요. 안에서는 친절한 눈과 안정된 손을 가진 노인이 전통 붓가먹을 사용하여 우리 이름을 쓰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다나카 대위가 먼저 시도했고 예술가의 지도를 주에 깊게 따라 아름다운 한글 문자를 만들었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제 큰 손은 섬세한 붓을 잡고 있을 때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계속 너무 세게 눌러서 종이에 먹이 번졌어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노인은 서툰 영어로 말했어요. 글씨는 전략과 같아요. 균형이 필요해요. 여러 번의 시도와 많은 지저분한 종이 후에 저는 마침내 제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었어요. 가게 주인은 그 후 우리의 서예를 임시 문신 종이에 옮겼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 이름을 착용할 수 있어요. 이중희가 그녀의 문신을 손목에 붙이며 말했어요. 다나카 대위와 저도 같이 했어요. 제 팔에 있는 우아한 기호들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인정했어요. 글자가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우리는 광안리 해변에 앉아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물 건너편의 유명한 광안대교가 빛을 발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가족들은 모래에서 놀고 커플들은 손을 잡고 걸었으며 거리 공연자들은 근처에서 군중들을 즐겁게 했어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처럼 보이지 않네요. 저는 고백했어요. 저는 이곳이 첨단 기술의 도시와 군사기지로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중희는 웃었어요. 한국은 대부분의 장소와 같아요. 복잡하면서 고대 전통과 현대 혁신이 나란히 존재하고 있어요. 한국이 어떤 곳일 거라고 상상하셨어요? 다나카 대위가 호기심 있게 물었어요. 저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제 발을 내려다봤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또 다른 외국에서의 또 다른 임무였을 뿐이죠. 그리고 지금은요? 이중희가 물었어요. 저는 저녁 바람에 연을 날리는 아이들 그룹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해변을 가로질러 전해지고 그들의 다채로운 연은 바람 속에서 춤을 추었어요. 다리의 불빛은 물에 반사되어 만에 걸쳐 황금길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처음부터 열린 마음으로 왔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부산에 밤이 내려앉을 때 저는 군사훈련이 없는 이 하루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전술과 무기를 아는 것만큼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마지막 도전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어요. 우리가 계획된 민간인 구조훈련을 준비하고 있을 때 실제 재난이 닥쳤어요. 폭우로 인해 우리 훈련 지역 근처의 작은 마을에 심각한 홍수가 발생했고 모든 군 인력은 대피 및 구호 활동을 돕기 위해 소집되었어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저는 제가 본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집들은 부분적으로 물에 잠겨 있었고 겁에 질린 마을 주민들은 높은 지대에 모여들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꽉 붙잡고 있었고 연세 드신 주민들은 모든 혼란 속에서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이건 훈련이 아니에요. 이중희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실제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는 주저없이 행동에 나섰어요. 다나카 대위는 경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 스테이션을 조직했어요. 이중희는 지역 당국과 협력하여 대피 경로를 설정했어요. 저는 제 힘과 레인저 훈련을 활용하여 마을의 주요 도로를 보호하는 약해지는 홍수 방벽을 강화하는 것을 도왔어요. 하루가 계속되면서 우리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치지 않고 일했어요. 저는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을 통해 한 노인 여성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제 어깨를 꽉 잡았고 그녀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한국어로 뭔가를 말했지만 그녀의 감사하는 눈빛은 충분히 명확하게 말해주었어요.
그녀를 마른 땅으로 데려다 준 후 저는 돌아와 한 가족이 침수된 집에서 소중한 사진 앨범을 구하는 것을 도왔어요. 이것들은 우리가 조부모님에 대해 가진 전부예요. 아버지는 젖은 앨범을 조심스럽게 비닐로 감싸며 서툰 영어로 저에게 말했어요. 저녁이 되자 직접적인 위험은 지나갔지만 마을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손상된 채로 남아 있었어요. 우리는 더 높은 지대에 있는 마을 학교에 임시 대피소를 설치하는 것을 도왔어요. 건물은 붐볐지만 건조했고 사람들은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 가족들을 위한 작은 공간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대피한 가족들에게 담요와 따뜻한 음식을 나눠주고 있을 때 한 어린 소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채 7살도 되지 않았을 것 같았고 따은 머리와 진흙이 묻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녀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접은 종이약을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수줍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부모에게 달려 돌아갔어요. 저는 그 섬세한 종이약을 들고 서 있었는데 목구멍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이중이가 한 노인을 위로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그의 어깨에 담요를 감싸며 부드럽게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가까이에서는 다나카 대위가 아이들 그룹에게 더 많은 종이약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며 재난 속에서 기쁨의 순간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가 마침내 임시지휘센터에서 쉬고 있을 때 이중이는 다나카 대위와 저에게 각각 작은 쪽지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종이를 펴며 물었어요. 그냥 감사의 말이에요. 이중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제 사람들을 도와주셔서요. 그 쪽지에는 간단히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당신 덕분에 이 마을이 다시 미소 짓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쪽지를 종이약과 함께 제 주머니에 넣었어요. 저는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와 비교해 지금 한국을 얼마나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했어요. 낯설고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개인적이고 가치 있게 느껴졌어요. 저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대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어디선가 길을 잃으면서 사람들이 단지 미국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었어요. 다나카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훈련에서 우리는 싸우는 법을 배워요.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가 왜 싸우는지를 배워요. 이중이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한때 다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다음 날 아침 우리가 마을 주민들의 청소를 돕고 있을 때 저는 지역 아이들이 우리가 잤던 곳 근처에 꽃을 놓은 것을 알아챘어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제스처였지만 많은 것을 말해주었어요. 한 어린 소년이 제 손목에 여전히 보이는 한글로 된 제 이름의 임시 문신을 가리켰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같은 자리에 자신의 손목을 만졌어요. 그 순간 저 악셀 프리맨 미국 육군 레인저는 중요한 것을 이해했어요. 국경은 지도에 존재하지만 인류에는 마음속에 존재해요. 그리고 제 마음은 뜻밖에도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과의 연결을 찾았어요. 태양이 더 높이 떠오르며 손상되었지만 회복력 있는 마을 전체에 황금빛을 들이울 때 저는 제가 다시는 세상을 똑같이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